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까지도 다 점검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탑픽은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반도체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이걸 구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자, 우선 한번 봅시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세 이 얘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 반등을 따라가야 되느냐? 물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아마 반도체 쪽 섹터는 매수를 해서 손실권역에 있거나 할 거예요. 단적으로 삼성전자를 봅시다.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는 이 자리대, 5만 원 자리대를 상당히 좀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 뭐 걱정,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반도체를 사재기를 했다면 3월 달에 수출입 동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가격 인상하고 있고 참 좋았어요. 근데 만약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를 사재기를 했다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체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어요. 1분기 때. 그러면 2분기 때도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재기였다면 2분기 실적이 좀 부족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부정적인 측면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너무 싸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뭐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인공지능단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HBM 쪽에 주도권을 하이닉스가 갖고 있으니까.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겠죠. 아직까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 6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는 단기적으로 봤어 라고 하게 된다라면 요 6만 2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6만 2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6만 2천 원, 6만 3천 원, 1,000원 단위로 6만 원대 후반자리 때까지 한 6만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그 정도 때까지는 분할로 일단 단기적으로 챙기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일단 하이닉스는 20만 원 정도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 시초가가 21만 4,500원이에요. 넥스트레이드 이게 시작이 되면서 차트를 완전히 뭉개뜨렸어요. 이거 보세요. 21만 4,500원에 8시에 띡 하고 거래가 됐는데 거래된 거는 108주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된 게 여기예요. 250주예요. 결국은 본격적으로 시세 흐름들이 나온 게 얼마냐면 이 18만 원대입니다. 18만 원 중반대. 이때 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대. 그러면 18만 원에서 19만 원 언저리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요 18만 원 언저리대라는 얘기는 여기 요 구간이란 얘기예요. 11선 정도. 여기 요 구간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다 나오지는 못했죠. SK 하이닉스가 낸드 쪽, 그러니까 D램 쪽에 있어서 HBM의 효과에 힘입어 삼성전자를 제쳤죠. 점유율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 HBM 단에 있어서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고 경쟁사가 들어오는지, 즉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빨리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 하이닉스에 있어서의 변동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나는 좀 탄력적인 걸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 쪽이 상승을 하려면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줘야 합니다라는 부분들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 엔비디아 급등 나왔었죠. 그 영향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 인공지능 즉 AI 쪽에 있어서 관련돼 있는 장비 쪽이라든가 부품, 소재단 이런 쪽의 기업들도 다시 상승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소캠이라든가 CXL, 그다음에 주문형 반도체 이게 칩 관련주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텔레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자람테크놀로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칩 관련주잖아요. 주문형 반도체 쪽. 그리고 TLB나 심텍 이런 쪽은 소캠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이게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이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부진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그래도 이게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종목군들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하락폭의 절반, 하락의 시발점부터 절반, 이 부분부터는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는 분할로 좀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바닥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가 나왔을 때, 즉 예를 들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소캠 쪽에 있어서의 뭐 심텍 이런 것들을 보면 움직임이 나와줬잖아요.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와줬는데 여기에서 보는 것보다 밀려 이게 내려왔어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61선 지지를 받고 움직이고 있죠. 21선에 대한 저항이에요. 하락에 있어서의 시발점부터 절반이니까 대충 이 정도로 좀 보자고요. 그러면 딱 2만 원 언저리예요. 2만 원 언저리가 21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밀려 내려왔으니까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눌림을 주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덜어냈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더 유효해 보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 이거 버틸 수 있어. 이런 조정까지 뭐 이렇게 크게 빠졌을 때도 버텼는데 굳이 요거 빠진다고 흔들리진 않아. 그럼 버티셔도 괜찮을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출렁거림은 나올 수가 있다. 그게 생각보다 좀 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뭐 지금 제주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다 21선에 대한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제주반도체도 21선 저항이죠. 퀄리타스 반도체도 21선에 대한 저항이죠. 오픈엣지는 아직 멀었고요. 어부 반도체 아직 좀 멀었고요. 대부분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21선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차트의 모습을 보면 윗단에 있는 애들이 있고 아랫단에 있는 애들이 있죠. 윗단에 있는 애들은 일단 유리 기판, 필옵틱스나 YC캠, 캠트로닉스 이런 쪽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하락폭의 절반 그리고 21선 요 부분들을 목표치로 놓고 단기적인 목표치로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되 만약에 이 필옵틱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 36,000원, 36,000원에 38,000원 요 언저리대에서는 일부 좀 챙겨 놓고 다시 눌렸을 때 되받는 전략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목들이.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훼손돼 이 차트 모양새가 훼손돼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